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태풍 특보입니다. 저희 JTBC는 19호 태풍 쏠리기 한반도를 관통하게 될 오늘과 내일 태풍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보 이후에 이제 뉴스룸 1, 2부를 통해서 또 태풍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내일 새벽 3시부터 다시 뉴스 특보를 진행하겠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태풍 관련 소식들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상청 연결해서 태풍 쏠리기의 현재 위치와 진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유 기자, 태풍 쏠리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제19호 태풍 쏠릭은 현재 제주도를 지나서 오후 5시 기준으로 전남 목포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강한 중형급을 유지하며 현재 시속 10km로 북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낮 한때 시속 4km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빨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풍 쏠릭이 가까워지면서 광주와 전남에 이어 전북까지 오늘 오후 5시부터 호남 전 지역과 인근 해상 전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예. 자, 호남 지역에, 특히 광주 지역에 지금 또 비가 내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태풍이 언제 어디로 상륙을 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후의 진행 경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태풍 쏠릭은 워낙 진로와 그 진행 속도가 예상을 빗나가고 있어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내일 새벽 3시에서 4시쯤 전북 군산 또는 그 아래쪽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예상 진로가 계속 남쪽으로 수정되는 모습입니다. 이후 내일 아침엔 세종과 충주를 관통하고 오후 2시에는 강릉 부근을 지나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가장 가까워지는 때는 내일 오전 9시쯤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영향권 내 최대 풍속이 1초당 30m를 넘는 만큼 기상청은 폭우보다도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기상청에서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또 기상청에서 들어오는 소식들은 앞으로도 유한울 기자 연결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풍의 이동 경로에 있는 도시들, 지역들 하나하나 연결해 보면서 지금 상황 어떤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쏠리기 접근하고 있는 전남 목포입니다. 정진명 기자가 나가 있죠. 정진명 기자, 지금 어떻습니까? 목포 상황은 비바람이 좀 거세지고 있습니까? 네, 오전보다는 확실히 바람이 거세지고 빗줄기도 굵어졌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고 있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선들은 태풍을 피해 빼곡하게 정박해 있는데요. 전남 지역 항구에는 모두 2만 6천여 척의 선박이 대피해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 가거도와 흑산도 등 전남 섬 지역에는 세찬 파도가 방파제를 넘나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포가 확실히 지금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 지금 화면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태풍이 정확하게 지금 어디까지 접근을 했습니까? 네, 태풍 쏠릭은 제주도를 벗어나 목포 서쪽 바다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동 속도가 시속 4km까지 떨어졌다가 점차 속도를 다시 높이고 있는데요. 조금 뒤인 밤 9시에는 전남 진도 인근 바다를 거쳐 목포에는 밤 11시쯤 서쪽 40km 지점 바다를 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은 서해안을 따라 올라가다가 내일 새벽 4시쯤 전북 군산이나 그 아래쪽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이후에는 충청권을 거쳐 내일 오후 3시쯤 강릉 부근 해상으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지금 목포 지역을 지나서 서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전북 군산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 비바람이 몹시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지금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피해 상황에 대해서 집계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피해 상황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과 1시 40분에 완도군에서 요트와 양식장 관리선이 표류에 예인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해남에 있는 공룡박물관에 22m 높이의 조형물이 강한 바람에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목포와 완도 등 전국 94개 항로에 132척의 여객선 운항은 어제부터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1378곳과 8개 교가 오늘 하루 휴업했고 광주는 휴원과 조기 하교를 병행했습니다. 지금 예, 전남 목포에서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조금 전에 이제 전망이 됐던 군산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군산에는 강신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강신우 기자, 지금 군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3시간 전인 오후 4시부터 이처럼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선박 1,700여 대가 항포구에 피신해 있고요. 소형 어선들은 육지로 인양됐습니다. 태풍 쏠릭은 이곳 군산에 새벽 4시쯤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청과 전북도청은 재난대책본부를 꾸려 해안가 주변을 모니터링하고 기상청 예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군산에도 비바람이 치고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조금 전에 연결했던 목포보다는 확실히 지금 아직 상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후 그러면 태풍이 군산으로 상륙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군산 쪽 특히나 걱정되는 게 이 과거에도 태풍으로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안가 주변이다 보니 피해가 컸습니다. 가장 최근은 6년 전 볼라벤과 덴빈이었습니다. 군산, 당시 군산을 비롯한 전북 지역은 1,0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두 태풍은 거의 하루 차이로 상륙을 했는데요. 앞서 도착한 볼라벤은 비보다는 강풍으로, 덴빈은 많은 비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예. 자,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피해가 집계된 바가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전북 재난대책본부에 보고된 피해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도서 지역이 많다 보니 집계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선 5개 간판과 침수 지역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 체계도 3단계로 올렸습니다. 군산시는 덴빈 당시 시가지가 침수된 이후 배수 펌프 시설을 개선했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군산에서 강신우 기자였습니다. 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지금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연결이 고르지 못한 부분들 시청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군산 지역에 이제 태풍이 상륙을 하게 되면은 충청도 지역을 관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충청도 지역 지금 비상인데요.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닫혀있던 금강 백제보 수문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백제보가 열렸다고 합니다. 충남 내륙 쪽에 지금 태풍의 영향이 좀 있습니까? 네, 2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약하게 불고 있는데요. 점점 바람도 빗줄기도 굵어지고 있습니다. 백제보도 닫혔던 수문을 조금 열어 관리 수위보다 20cm 낮은 4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농민들이 지하 수위가 낮아져 농사에 차질을 빚는다면서 보 개방을 반대해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강 홍수통제소가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수위 4m를 유지하는 선에서 수문 개방을 허락했습니다. 예,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물을 한 번에 방류하게 될 텐데 하류 쪽이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하류 쪽에는 영향은 없었습니까? 네, 수자원공사는 태풍 쏠릭이 금강 상류 지역을 지나면서 평균 135mm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제보 하류 지역에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강수량이면 둔치 일부만 잠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강 상류인 대청댐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린다면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게 돼서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강 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는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충청 지역은 태풍이 관통해서 지나가면서 특히 또 오른쪽에 위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많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취재 기자와 전문가와 함께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충청 지역을 이제 태풍이 언제쯤 지나갈 걸로 정확하게 예상이 됩니까? 내일 새벽 5시쯤 충남 부여를 지나서 대전과 충북, 청주, 충청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9시쯤에는 충주 서쪽 약 10km 부근 육상을 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충북 지역 810개 학교와 유치원은 내일 전면 휴교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충청도 지역을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게 되는 것은 내일 아침, 내일 오전 이후가 될 걸로 보이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리산 상황입니다.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된 곳이죠. 이곳에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배승주 기자, 지금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내렸습니까? 네, 오늘 새벽부터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했던 비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낮과는 다르게 조금 굵어졌습니다.
언제 쏟아져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취재진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리산 일대엔 130mm가량 비가 내렸습니다. 메말랐던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아직까지 피해가 보고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400mm 이상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리산 일대 지자체와 주민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리산을 포함해서 지금 전국의 국립공원이 모두 통행이 전면 통제돼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통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지리산 천안봉으로 가는 주요 등산로인 중산입니다. 어제부터 출입이 전면 통제됐고 기존에 있던 등산객들도 모두 내려가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지리산을 포함해 전국 22곳 국립공원에 대한 출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기 때문에 출입 제한은 하루나 이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공원 사무소도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피해 상황을 점검하거나 피해 복구로 출입 제한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으로 전국 국립공원에 출입 제한 조치가 내려진 건 지난 2012년 볼라벤가 삼바 이후 6년 만입니다. 예, 지금까지 지리산 중산리에서 JTBC의 배승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어젯밤 제주도의 모습은 태풍의 위력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제주도 애월읍에 나가 있는 박상욱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상욱 기자, 지금 모습이 어제 뉴스룸에 출연을 해서 박상욱 기자가 소식을 전했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정이 돼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나 오늘 오전 상황보다 확실히 나아 보이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바람은 오전보다는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태풍이 한창 제주도 남서쪽을 지나던 오전 무렵에는 초속 30m 안팎의 바람이 불고 또 한라산에선 이 초속 62m의 이 기록적인 강풍이 불어닥쳤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초속 20m 안팎의 바람도 약한 바람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이곳 애월읍의 바람은 조금씩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서귀포 등 이 남서부 지역에서 북서부 지역으로 강풍이 부는 지역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태풍 경보도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긴장을 늦추기엔 조금 이른 시점입니다. 예, 어제 저녁에 실종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색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 7시 20분쯤 서귀포의 서정방 폭포에서 23살 박모 씨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사건 당시 31살 이모 씨도 함께 파도에 휩쓸렸는데 이 씨는 직접 자력으로 파도를 빠져나와 신고를 했지만 박 씨는 아직까지 실종된 상태입니다. 해경 측은 이들이 폭포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내려왔다가 갑자기 강력한 파도에 이 나무로 만든 난간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해경과 경찰 또 소방대원 등 60여 명이 투입돼서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지만 강한 바람과 파도 탓에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제주도 지역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주도 지역의 피해 집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주도에선 총 13,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 작업은 지금까지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은 아직까지 5,000여 가구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가로수나 신호등 등이 쓰러져서 이 도로를 덮치는가 하면 건물의 간판이나 이 창문들이 깨지는 그런 일들도 계속해서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배편과 항공편도 모두 결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결항된 항공편만 총 650편에 달해 제주에서 출발하려던 승객 5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예, 제주도 애월읍에서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서울 도심의 상황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퇴근길 시민들이 많을 시간이죠. 사실 제일 걱정은 태풍이 서울에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이 딱 내일 아침 출근 시간대라는 점입니다. 지금 강남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 일단 서울은 오늘 낮까지는 태풍이 오는 것을 크게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지금 진단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곳은 직장을 마치고 퇴근하는 시민들, 또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로 상당히 붐비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낮부터 계속 서 있었는데 비는 오락가락하지만 점차 많이 오곤 있지만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가장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바람의 색입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져서 약 1시간 전쯤에는 서초구청에서 이쪽에 보시면 금연 구역이라는 것을 안내하는 현수막 등이 있었는데 바람에 날릴까 봐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이게 제 옆에 있는 숲풀 등이 흔들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거물에 매달린 깃발이나 태극기 등도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태풍의 북상 속도가 느려지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을 지나게 되는 게, 서울에 영향을 주는 게 내일 아침 등굣길이나 출근길과 겹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원래 새벽 4시쯤에 서울에 가장 근접할 거라는 예상이 나왔었는데 지금 아침 9시로 예상 시점이 바뀐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태풍의 상황에 따라서 예측이다 보니까 조금씩 변하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추정된 것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이 근접한 시점이 내일 아침 9시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동남쪽으로 100km 지점에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아침 9시니까 적어도 그 몇 시간 전, 이른 새벽부터는 상당히 거센 비바람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불 수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출근길이나 등굣길이 걱정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비도 많이 오겠지만 거센 바람이 가장 걱정인데요. 보통 풍속이 초당 20m를 넘으면 작은 나뭇가지가 쉽게 부러진다,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인데, 내일은 최대 풍속이 순간적으로는 40m, 초당 40m까지도 거세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비바람이 때때로 불 수 있다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평소 출근길에 다니던 길이더라도 낡은 주택의 담벼락 또는 낡은 간판이 달린 건물이나 또 큰 나뭇가지가 떨어질 만한 곳 등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조금 서행하시는 게 바람에 차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대중교통에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일찍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게 등교 시간과 겹친다 그러면은 유치원이나 학교, 서울 지역의 유치원이나 학교도 내일 휴교 조치가 내려지겠죠? 네, 일단 서울과 인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학교 또 특수학교에 대해서 일제히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고등학교는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휴교령은 내리지 않고 휴업 여부나 등하교 시간을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을 합니다. 복지부는 필수 인력은 근무를 하되 부모들에게 최대한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시키라는 권고를 각 어린이집에 내린 상태입니다. 다만 상당수 기업들이 내일 태풍 서울 근접과 관련해서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등에서는 집에서 쉬는 아이들을 누가 돌보라는 것이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예, 19호 태풍 쏠릭이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잠시 후면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과 관련된 이야기, 소식들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장, 그리고 JTBC 사회일부의 이정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정엽 기자, 먼저 지금 태풍의 위치부터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실시간으로 태풍 위치를 알려주는 온라인 사이트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19호 태풍 쏠릭은 추자도 서해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풍속 초속 30m 안팎의 강한 바람을 유지 중입니다. 크기는 중형이고 강도는 여전히 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내일 새벽 4시쯤 태풍 쏠릭은 전라북도 군산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상특보를 보면요. 태풍 경보는 제주, 전남, 광주, 흑산도, 홍도, 남해 동부 먼바다, 남해 서부 먼바다 등에 내려져 있고요. 태풍주의보는 전북, 경남, 부산,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서해 남부 앞바다, 서해 중부 앞바다와 먼바다 등에 내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바람이 모이고 있는 저곳, 지금 이제 저 부분이 19호 태풍 쏠릭이 지나고 있는 그 장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주도를 지나서 지금 추자도 근처로 향하고 있는 모습, 지금 저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이제 20호 태풍 시마센이 또 다가오는 모습 어렴풋이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그와 관련해서는 또 이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의 속도가 예상보다 상당히 느려진 것,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일본 해안에 있는 20호 태풍 시마론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또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후지와라 효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후지와라는 일본의 기상학자의 이름입니다.
지금처럼 두 개의 태풍이 근접해서 움직일 때 밀거나 잡아당기면서 서로 영향을 주는 효과를 말합니다. 현재로서 20호 태풍 시마노니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서 19호 태풍 솔릭의 속도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태풍 솔릭의 속도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한반도에 어떤 불확실한 솔릭이 그러면은 지금은 이 속도대로 지나갈 거라고 예상이 됐었지만 지금 이 시마센의 영향으로 더 늦어지거나 더 빨라지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경로를 예측하기 아주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예. 지난 2012년에도 태풍 덴빈과 볼라벤이 비슷하게 형성이 돼서 서로 영향을 준 바가 이미 있습니다. 예. 이때는 덴빈의 경로가 매우 불규칙하게 움직였고요.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경로를 앞으로 또 예측하기 힘들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후지와라 효과라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악의 경우 솔릭이 한반도 상공을 살짝 휘저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후지와라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태풍이 서로 잡아당기기도 하고 끌기도 하고 네, 또 그리고 밀어내기도 하면서 지금 솔릭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매우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군요. 자, 지금 태풍이 이제 상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로 상륙을 할 걸로 보이는데 네. 자, 피해가 상당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네, 뭐 지금까지는 사망 1명, 실종 1명 그대로인데요. 예, 일단 그 피해 상황은 그 내일 오전, 그러니까 태풍이 수도권을 향하는 그 시점이 돼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태풍이 지나간 제주도는 강한 바람의 피해가 큽니다. 전선이 끊겨서 12,000여 가구의 정전이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예. 아직도 수천여 가구는 복구가 끝나지 않아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한반도에 상륙을 한 게 아니어서 피해 집계는 아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도권을 통과하는 내일 오전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피해 규모도 결정이 될 수 있겠군요. 특히나 이제 충청권과 수도권을 지나게 될 때 그래서 각별히 더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항공편이 모두 다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제주도 연결했을 때도 그 소식 전해드렸는데 항공편이 모두 끊어져 있고 가장 또 위험한 곳이 산악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전국의 국립공원도 지금 다 통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모두 다 비상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기는 제주 172편을 비롯해서 770여 편이 결항 중입니다. 예. 그리고 전국 21개 국립공원도 모두 출입이 통제 중이고요. 특히 지리산 지역에 집중 호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지리산 일대에는 지난 밤 사이부터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앞서도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최대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산행을 자제하는 게 가장 맞는 이야기겠죠. 예. 또 비도 비지만 이번 솔릭은 특히나 이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의 통행 제한은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10분 동안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 지속될 경우엔 모든 차량의 통행 제한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트레일러 등 높이가 높은 차량에 대한 전면 통행 제한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강풍 피해가 컸던 2010년 곰파스 때에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평균치보다 15% 이상 높게 나와서 어떤 조치가 내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하나만 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들 비상입니다. 수도권에서도 학교 휴업령 지금 검토하고 있고 실제 내려진 곳도 있다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금 내일은 대부분 다 휴업 그리고 휴교가 결정될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태풍이 강타한 제주도는 9개 학교와 그리고 전북 62개 학교가 이미 휴교를 했습니다. 충북도 교육청도 오늘은 오전 수업만 하고 내일은 등교를 오전 10시 이후로 미루라고 이미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늘 하루 전남 지역 모든 유치원과 학교 1,380여 개의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태풍 솔릭이 내일 오전 중에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서울시 교육청도 내일 서울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전면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고등학교는 강제 휴업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가급적 휴업하도록 이미 권고를 내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또 태풍과 관련된 조치들 어떻게 취해질지 잠시 후에 더 이야기 마저 듣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태풍 쏠릭이 왜 이렇게 세력이 거대해졌는지, 또 그리고 태풍 쏠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이동이 될지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강석구 박사님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강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쏠릭을 두고 예상과 많이 벗어난 부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진행 속도 상당히 느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보에도 지금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속도가 느려진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그렇게 어렵다는 거 수치 모델들이 그렇게 이제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전문가나 전문적인 예측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돼서. 그래서 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해역에서 태풍 진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개 북태평양 고기압 또 편서풍 등이죠. 그래서 전파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소식에 짧은 시간나마 유럽과 미국 등 예측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동쪽에 북태평양 고기압, 그다음에 또 북쪽에 고기압이 있고, 그다음에 대륙권 상층에서 나타난 약간 편서풍이 영향을 주는 걸로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북향을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북쪽 고기압이 상당히 우수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예상이 됩니다만, 예. 아마도 기상청 등에서 많은 자료를 좀 더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속도가 느릴수록 피해가 더 커진다는 점이라고 하죠. 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오래 머물기 때문에 피해를 입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당연히 그럴 거로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강풍 등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번 제주도에서는 특히 피해가 큰 것으로 언뜻 보기 나타나는데, 아마 태풍이 제주도 서쪽에서 북향하면서 아주 늦게 천천히 전파하다 보니까 강한 바람 영향권에 오래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기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쏠릭이 제주도를 지나면서 전환점을 지났다고 할까요? 이동 방향이 이제 오른쪽으로 좀 꺾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워낙에 그렇게 전환점을 돌고 나면은 조금 빠르게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잘 못 받고 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런 또 힘의 균형, 거기에 태풍 진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어떤 제트류라든가 또 북태평 고기압이라든가 기압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밸런스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아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한반도로 관통하게 됐을 때 어차피 관통을 한다면 빨리 관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이 쏠릭이 이제 제주를 지난 후에 해안선을 따라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북상을 해서 이제 바다를 거치면서 북상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태풍의 힘이 더 강력해지는 것은 아닐지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예. 보통 대양에서는 깊은 바 태평양 이런 데서 따뜻한 소용돌이 위를 태풍이 천천히 통과를 하게 되면 해양에서 많은 열을 공급받아가지고 강한 태풍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카테고리 5 이렇게 성장하는 거, 북서태평양에 나타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소용돌이 위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일어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연안, 특히 제주도 남서쪽이나 북서쪽 해역은 상부 한 15m, 20m 수층 밑에는 아주 황해 저층 냉수라고 하는 찬물이 황해에서 남동쪽으로 확장돼서 존재합니다. 여름에는. 그래서 따라서 이 해역에서는 상층 두께가 아주 따뜻한 물이 두께가 아주 얇아가지고 따뜻한 시간에 열 공급은 이제 금방 중지가 되고, 주로 하층의 찬물이 이제 혼합이나 아래층 윗물이 혼합되거나 또 용승으로 표출돼서 태풍으로서 오히려 열을 빼앗게 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쪽에서 봤을 때. 그래서 따라서 제주도 서쪽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찬물의 냉각 효과가 지배적으로 나타나서 태풍 약화가 나타날 것으로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쯤에서 중심 추저 기압이 두 개 기관에서 예측한 중심 기압이 한 974 헥토파스칼하고 982 헥토파스칼이 나왔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 만약에 그 지역에 상당히 오래 머무르게 된다면 9800대 후반까지 980대 후반까지 약화되어서 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검증할 만한 데이터가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요. 예. 이 태풍 약화가 크게 나타나기 기대를 하고 예측 모델 자료를 보고자 했으나 예측 자료가 몇 시간마다 결과를 제시하고 어떤 시간 동안에 일정하기 때문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연구진 몇 분과도 이제 오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풍을 구분할 때 이제 강풍 태풍과 호우 태풍으로 나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과 비를 동반하는 태풍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번 솔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거에 대해서 용어상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기사나 이런 데 많이 보면 이번에는 이제 호우는 비는 적고 강한 태풍으로 지배적인 그런 성격의 태풍이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 맞죠?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초속 30m 정도의 강풍이라고 합니다. 초속 30m라면 어느 정도나 강하다,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미국 기준의 이제 그 기준이 생각이 나는데 태풍 풍속이 한 32m/s 초속이 메타가 넘으면 풍속을 카테고리 1 또는 1등급 태풍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태풍 특성을 봤는데 되게 오키나와 남측에서 카테고리가 70m/s 이상이 나 5등급 태풍이 오더라도 예를 들면 2016년에는 그 차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더라도 우리나라 주변에 오게 되면 1등급 내지 전후가 약간 이하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때 정의들이 다 1분 평균 또는 10분 평균 기준인데 여기서 육지 상륙을 해서 초속 3m라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거스트 윈드 순간 풍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육지에서도 약간 순간 풍속이 아마 30m 이상은 굉장히 빠른 풍속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저희가 쉽게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초속 30m다. 그러면 이거를 시속,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시속 킬로미터로 환산해서 보면 한 시속 100km에서 한 130km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3,600 곱하기 이제 30이면 339하면서 한 100km, 108km 정도 되겠네요, 금방. 예, 그렇다면 정말 상당히 빠른 속도다, 빠른 바람의 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네.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태풍이 이제 관통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로 관통하게 되면은 제일 또 걱정이 되는 게 태풍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이제 한반도가 위치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으면 더 바람이 강하고 그래서 피해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이제 태풍이 이제 원래 이제 이게 자세히 보시면 반시계 방향 소용돌이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외부에서 이제 내부로 이제 기압 기울기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지구 자전 효과가 이제 더해져서 균형을 이루면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이런 특성 상태에서 태풍 오른쪽은 이제 북쪽으로 향하는 바람이 되고 서쪽은 남쪽으로 향하는 바람이 나타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반시계 방향이니까. 근데 여기 만약에 태풍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속도까지 더해지니까 북반구에서는 태풍 오른쪽은 이제 강한 바람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죠.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석구 박사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대비 조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 조치가 있어야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종설 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바람이 강하다는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네. 강한 바람이 불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면을 대비를 먼저 해야지 될까요? 일단 그 강풍에 의한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풍압에 의해서 고층에 있는 어떤 외장재가 떨어진다든지, 그다음 간판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탈락된 물체가 빠른 속도로 낙하하면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상에 붙어 있지만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라든지 가로등, 교통 표지판, 그다음에 공사장에 있는 크레인 같은 경우도 전도된 경우가 있고요. 교외의 첨탑도 옛날 2010년도 콤파스가 왔을 때 전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산이나 전도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고요. 이런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안전한 집에 이렇게 머물면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공사장이나 어떤 첨탑이 있는 경우에 이 전도됐을 때 우리 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사전에 한번
예. 그 주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점포 같은 경우에는 입간판 같은 것들은 미리 다 좀 치워놓고 또 걸려 있는 간판이라 그러면은 제대로 이제 결속이 돼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궁금해하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제 강한 태풍이 왔을 때 가정 집에서는 창문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문지를 물에 묻혀서 붙여놓거나 이제 테이프를 X자로 붙이거나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런 논란들이 몇 년 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예.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풍압에 의해서 뭐 바람이 풍속이 세면 풍압에 의해서 직접 유리가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 실제로 이제 유리가 많이 깨지는 이유는 창틀하고 유리창하고 이격이 있어서 예. 바람이 불면 자주 이제 덜컹거리면서 거기서 이제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직접적인 힘 때문에 유리가 깨지는 게 아니라 창틀하고 이격이 생겨서 흔들리다가 깨진다 그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에만 이렇게 테이핑을 한다든지 신문을 붙이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그래서 창틀과 유리창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고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X자로 테이핑을 하더라도 예. 창틀에서 시작해서 장틀로 이렇게 테이핑이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는 이제 이격이 너무 많이 발생했을 때는 뭐 신문지를 끼운다든지 조그마한 나무 조각을 끼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하셨더라도 문이 꽉 닫혀 있지 않은 경우에 또 창문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창문을 좀 닫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나왔던 거는 X자로만 붙였고 지금 보는 모습은 창틀과 창문을 고정시키는, 결속시키는 저런 모습인데 저런 방식으로 이제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혹시 또 저런 것과 관련해서 저런 거 말고도 혹시 태풍 대비하는 요령 중에 잘못 알려진 그런 상식들 있을까요? 뭐 특별하게 잘못 알려진 상식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좀 전에 이제 창문을 이렇게 조치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풍속이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되면 유리창이 깨질 수밖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를 하시더라도 바람이 굉장히 심해지든지 하면 커튼 같은 것들로 좀 보호를 하시고 유리창이 깨졌을 때 이제 비싼 데에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커튼을 친다든지 또는 커튼을 치더라도 좀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집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안전한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커튼을 쳐놓는 것은 혹시 유리가 깨졌을 때 유리 파편이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네. 커튼을 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겠죠. 자, 이제 침수 피해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침수가 되고 이제 집이 침수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특히 또 이제 전기와 관련된 거 주의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예. 몇 년 전에 태풍이 왔을 때 그 침수된 도로를 지나다가 감전된 사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지대에 있는 집이라든지 특히 반지하에 있는 가옥에서 전기에 인해서 감전 사고나 예.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별히 침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전기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태풍이 계속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태풍이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포대교 앞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목포대교에 나가 있는 저희 또 취재진이 전해오는 그런 화면을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포대교 앞의 상황인데요. 예, 지금 CCTV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시간 목포대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비가 상당히 내리고 있고요. 지금 바람이 멀리서 찍는 모습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거세게 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풍이 지나가면서 상당히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 먹구름이 상당히 껴 있고요.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제주도는 이미 태풍 쏠릭이 지나가면서 영향권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파도가 거세게 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비바람은 많이 잦아든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제주 성산 부분에서 CCTV를 통해서 전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설 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내일 이제 서울 지역을 태풍이 등굣길 그리고 이제 출근길에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정도인데 그러면은 출근하는 시민들 또 등교 이제 휴교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등교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출근을 하는 시민들은 각별히 또 보행을 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지 될까요? 예, 아무래도 그 강풍 피해를 완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강풍이 만약에 예상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런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비산되는 물체라든지 그다음에 꺾여서 깔림을 유발하는 그런 물체들이 예.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예. 특히 이제 비산되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이 있으면 가방 같은 것들로 머리를 보호하고 보행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가급적 태풍이 지나가는 시간에는 관통하는 네. 시간에는 통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전 9시에 수도권 서울 지역을 가장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이정엽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태풍 쏠릭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는 지금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보를 보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또 내일 출근길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이제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피해 상황이 거의 다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태풍이 지나간 후고 어떻게 보면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 이제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 특보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특보가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침수가 되었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 그 물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유의를 하셔서 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부분은 이제 강풍이 발생하게 되면 농작물에서 백수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백수 현상이요? 예, 그것은 그 바람에 의해서 물을 빨아들이게 되고 그 물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해수의 염도가 좀 낮아지게 되고요. 예. 어패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식업에 큰 타격을 줄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인 거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종설 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엔 다시 한번 기상청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유한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유한울 기자, 지금 태풍 쏠릭 어디까지 올라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 7시 기상청이 제19호 태풍 쏠릭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쏠릭은 오후 6시 현재 전남 북부 남서쪽 약 9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강한 중형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때 시속 4km까지 떨어졌던 속도도 시속 23km까지 올라 다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풍 쏠릭이 가까워지면서 광주와 전남에 이어 전북까지 오늘 오후 5시부터 호남 전 지역과 인근 해상 전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제주도도 아직 태풍 경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이종설 실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태풍 경보, 태풍 특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탄 때 시속 4km였는데 지금 시속 23km까지 올랐다는 소식이군요. 그러면 상당히 태풍의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태풍의 이동 경로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어디로 상륙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19호 태풍 쏠릭은 워낙 그 진로와 진행 속도가 예상을 빗나가고 있어서 정확한 예측은 힘듭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내일 새벽 3시에서 4시쯤 전북 군산 또는 그 아래쪽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예상 진로가 계속 남쪽으로 수정되는 모습입니다. 이후 내일 아침에는 세종과 충주를 관통하고 오후에는 강릉 부근을 지나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가장 가까워지는 때는 내일 오전 9시쯤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영향권 내 최대 풍속이 1초당 30m를 넘는 만큼 기상청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내일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전북 군산에 상륙을 하고 또 서울과 수도권에 가장 가까워지는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때는 여전히 오전 9시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들어오는 또 속보는 기상청을 연결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지리산을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mm 이상 비가 가장 많이 온 곳이기도 한데요. 지리산 상황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400mm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배승주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배승주 기자,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까? 비가 얼마나 내렸습니까? 네, 오늘 새벽부터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했던 비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지만 언제 다시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지리산 일대엔 130mm 이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메말랐던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아직까지 피해가 보고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400mm 이상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리산 일대 지자체와 주민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리산 포함해서 이제 전국 국립공원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통제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되겠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지리산 천안봉으로 가는 주요 등산로인 중산입니다. 어제부터 출입이 전면 통제됐고 기존에 있던 등산객들도 모두 내려가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지리산을 포함해 전국 22곳 국립공원에 출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기 때문에 출입 제한은 하루나 이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공원 사무소도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피해 상황을 점검하거나 피해 복구로 출입 제한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으로 전국 국립공원에 출입 제한 조치가 내려진 건 지난 2012년 볼라벤가 산바 이후 6년 만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리산에서 배승주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앞서 특보 시작했을 때는 남쪽 지역부터 서울 지역까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쪽에서부터 다시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태풍 상황이 어떤지 전해드릴 텐데요. 다음은 충청 지역과 또 이어서 전남 지역을 연결해 드릴 텐데 아무래도 상황이 심각해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충청도 지역입니다.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이제 닫혀 있었던 금강 백제보 수문도 열렸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영재 기자, 백제보 열렸다고 했습니다. 충남 내륙 쪽에는 지금 현재 태풍의 영향 어떻습니까? 네, 오후 5시부터 내렸던 비는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약했던 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제보는 닫혔던 수문을 조금 열어서 관리 수위보다 20cm 낮은 4m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농민들이 지하 수위가 낮아져 농사에 차질을 빚는다면서 보호 개방을 반대해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강 홍수통제소가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지자마자 수위 4m를 유지하는 선에서 수문 개방을 허락했습니다. 예, 많은 비가 내려서 이제 물을 한 번에 방류하게 될 텐데 하류 쪽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수자원공사는 태풍 쏠릭이 금강 상류 지역을 지나면서 평균 135mm의 비를 뿌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제보 하류 지역에 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강수량이면 둔치 일부만 잠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금강 상류인 대청댐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류 수위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강 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도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예, 충청도 백제보 앞에서 정영재 기자였습니다. 예, 이어서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풍 쏠릭이 접근하고 있는 전남 목포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진명 기자. 예, 지금 보기에도 비바람이 아주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전보다는 확실히 바람이 거세지고 빗줄기는 굵어졌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선들은 태풍을 피해 빼곡하게 정박해 있는데요. 전남 지역 항구에는 모두 2만 6천여 척의 선박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먼저 들어간 가거도와 흑산도 등 전남 섬 지역에는 방파제에 파도가 치는, 그러니까 파도가 넘나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는 이곳 목포는 현재 모든 배편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예, 목포 지역으로는 태풍이 지금 어디까지 정확하게 접근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태풍 쏠릭은 제주도를 벗어나 목포 서쪽 바다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동 속도가 시속 4km까지 떨어졌다가 점차 속도를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조금 뒤인 밤 9시에는 전남 진도 인근 바다를 거쳐 목포에 있는 밤 11시쯤 서쪽 40km 지점 바다를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서해안을 따라 올라가다가 내일 새벽 4시쯤 전북 군산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은 이후에 충청권을 거쳐 내일 오후 3시쯤 강릉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앞서 태풍이 먼저 지나간 제주도 지역의 피해 상당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목포 지역의 피해 상황도 지금 상당히 집계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포의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피해도 속속 피해 신고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과 1시 40분에 완도군에서 요트와 양식장 관리선이 표류돼 예인됐습니다. 또 오늘 오전 해남에서는 공룡박물관에 있는 22m 높이의 조형물이 강한 바람에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목포와 완도 등 전국 94개 항로 132척의 여객선이 어제부터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1378개 교가 오늘 하루 휴업했고 광주 지역은 휴업과 조기 하교를 병행했습니다. 예, 전남 목포 북항에서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앞서 이렇게 보셨던 대로 태풍 쏠릭 한반도를 관통하는 내일 새벽부터 또 한 번 큰 고비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큰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JTBC 뉴스 특보였습니다. 이어지는 뉴스룸 1부와 2부에서 태풍과 관련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